안녕하세요. 세력 차트 연구소입니다. 빠르게 오늘 뭐 별로 얘기할 건 없어요. 오늘은 이제 뭐 장 특징이라 보면은 어, 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살짝 갭 떠서 슈팅을 할 만한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원래 슈팅이 세게 나오는 자리, 그다음에 지수 자리 마냥 이제 120선과 20선 저 위에 있을 때 여기가 아니라 저 위에 있는 자리, 저 위에서 여기가 지수 자리니까요. 저 위에 있는 애들이 슈팅을 많이 했어요. 이제 이 자리하고 원래 슈팅을 세게 하는 자리,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최애 자리, 제일 좋아하는 자리, 그 다음에 지수 자리에서 오늘 슈팅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일단 뭐 나스닥 안 보면 또 서운하니까 뭐 별건 없어요. 예, 그냥 보안만 어, 도지로 나왔는데 뭐 별거 없죠. 예. 뭐 여기 전고점을 돌파하는 것도 아니었고 갭을 많이 뜬 것도 아니었고 마이너스 0.4에서 장중에 저가 최저가 이제 1.1%가 넘는 하락을 했다가 뭐 다시 돌아왔네요. 예. 원 자리로 돌아왔네요. 뭐 이제 음봉으로 따지면 아니 저 분봉으로 따지면 종가에서 밑에서 이렇게 시작했다가 내려갔다가 뭐 다시 이렇게 올라온 정도 뭐 이렇게 됐나 봐요. 예. 분봉 보면 뭐 대죽 그랬죠. 아침에 이제 살짝 올라가긴 올라갔었네요. 예. 그리고 쭉 내려가다가 다시 원 시작가보다 조금 높게, 예. 그래서 이제 양봉이 된 거죠. 조금 여기서 내려왔으면은 이제 음봉이었을 텐데 양봉으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큰 의미는 없고요. 예.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20선을 타고 가려고 지금 나름 노력을 하고 있죠. 20선, 20선, 20선 타고 나름 노력을 하고 있죠. 뭐 그거 외에는 뭔가 뭐 큰 특징이 없어요. 뭐 전고 뭐 여기를 넘는다든가 뭐 여기를 넘는다든가 그러면 뭐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솔직히 요 밑에서는 뭐 나름 별거 아니고요. 이제 요 위에 것도 뭐 그렇게 따지면 뭐 별거 아니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죠. 실질적으로는 여기인데 아직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 오히려 위에를 보는 게 아니라 밑에를 아마 봐야 될 거예요. 여기를 깨느냐 안 깨느냐 뭐 이런 식으로 봐야 될 겁니다. 아마 미국 장 그렇고요. 예,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 장인데 우리나라 장도 오늘 뭐 도지 비슷하게 나오긴 했는데 음, 큰 뭐 이렇게 그냥 가던 대로 갔습니다. 예, 솔직히 저는 여기서 요 이격이 있길래 아침부터 얘가 이렇게 무너지길래 요 이격을 채우나 그래서 요렇게 음봉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은 했어요. 요렇게 여기까지 여기나 뭐 요 위에까지 요까지 이렇게 뭐 적게는 이만큼 많게는 한 이만큼 쪽으로 이렇게 이만큼 내려오거나 이만큼 내려올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장 후반에 좀 끌어올렸습니다. 저 중반부터 끌어올렸습니다. 원래 여기서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내려가나 그랬는데 끌어올렸어요. 예, 희한하게 또 끌어올리죠. 예, 계속 올라갑니다. 예, 계속 올라가는 속도가 뭐 그렇게 음, 올라가는 속도가 그렇게 더딘 편도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게 더딘 편도 아니고요. 오늘 조금 주춤하길래, 음봉이 좀, 나름 음봉이 나오면, 오늘 하루 종일 무너졌으면 이제 한 1.56, 한 2% 가까이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근데 고점을 만드는 뭐라 그럴까요? 얘네들의 습관? 이제 보통 갭에서 이렇게 무너지는데 이 갭이 생각보다 큽니다. 예, 보통 왕창 무너질 때는 종가 대비 조금 무너질 때는 갭도 작아요. 근데 여기서 위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무너지는 것도 큽니다. 예. 그럼 진정한 이게 이제 뭔가 이제 마크가 되는 거죠. 랜드마크가 되는 거죠. 박살 나는구나 이렇게. 어, 그리고 또 이제 20선 닿으면 20선 이렇게 닿으면 뭐 이틀 만에 무너질지 뭐 3일 만에 무너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20선을 먼저 이렇게 그려놓고 치자면 이렇게 3, 4일 만에 무너질지 아니면 쫙
무너지고 이틀 정도 무너지고 올라 요 60선 닿는 듯 할 때 끼적끼적 거리다가 쫙 이렇게 아니 여기서 쫙 이렇게 무너질 아니 저 어떻게 저럴 땐냐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어요. 예, 또 갭떠서 무너지는 거면. 근데 어떤 형태로 무너질지는 모르는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에서는 고점을 정확하게 이제 요게 이제 만든 고점을 모양을 만드나 그래서 요렇게 만드나 그런데 좀 뾰족하죠. 이게 지금 이렇게 좀 뾰족합니다. 예, 이것보다는 보통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 동그랗게 만들다가 갭에서 이렇게 딱 무너질 때가 있어요. 갭 떠서 이 종가 기준으로 여기나 여기 종가 기준으로 굉장히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마음 먹고 며칠 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오히려 마음 먹고 며칠 하겠다 그러면 이런 거는 기간이 짧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일주일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하다가 깨작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 미쳐. 이때는 스윙하기도 애매하고 뭐라 그럴까요? 물론 이렇게 쫙 이것도 안 되지만 이것도 스윙 단타가 다 안 되지만 이렇게 대신에 날짜가 짧잖아요. 여기서 내려오는 날짜가 예를 들어서 뭐 얘기하기 좋게 이게 꼭 이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120선까지 나는 무너질 거야 마음을 먹었어. 나는 망가질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왕창 무너지기 여 위에서 이렇게 막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가령 이렇게 무너진다고 칩시다. 이런 모양은 아니지만 이게 하락하는 폭이 크면요 날짜가 얼마 안 돼요. 날짜가 얼마 안 돼. 뭐 잘해야 1, 2, 3, 4 깨작깨작 이틀 6일 7, 8, 9, 10 11, 12 뭐 쌍바닥 나올 때쯤 되면 한 일주일에 장 5번 열리니까 한 3주면 됩니다. 3주면. 근데 이렇게 파파파 무너지면은 자 다시 올라가려나 하는 이때의 느낌이 한 2.5주에서 3주 걸린다고 치면 그러니까 좀 넉넉하게 얘기하면 한 달이 안 되냐 한 달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넉넉하게 보면 근데 그거는 이게 왕창 무너졌을 때 얘기고요. 이게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그럼 이게 한 달 개념이 아니에요. 막 뭐 1주, 2주, 3주, 4주, 5주 이래 놓고 여기서 또 이제 120선이 이렇게 깼다 그러면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이제 얘가 나는 120선을 다시 넘어갈 줄 알았지. 그럼 또 이렇게 되면요. 이게 한 달 개념이 아니라 막 뭐라 그럴까? 그때부터는 이제 가늠이 안 돼요. 이게 일주일이 걸릴지, 2주일이 걸릴지, 3주일이 걸릴지, 4주일이 걸릴지 감이 안 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 증권 차트라는 거는 에너지가 밑으로 굉장히 세게 그러니까 이 화살표를 크게 그릴게요. 이제 힘이 크다는 의미로 이렇게 큰 에너지로 만약에 이렇게 왕창 내려가면요. 출렁출렁 하다가 이렇게 하다못해 요 반이라도 여기서부터 아이고 왜 안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에 반이나 반 약간 이하 있는 데까지 이게 또 그림을 하려니까 돌고래 마냥 뛰어오르듯이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화살표가 얘가 작아졌죠. 얘보다는 얘가 작아졌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락을 하면 반 정도 상승한 경우가 많고 또 하락을 크게 하면 다시 또 반 정도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요. 이제 상승했던 부분에 반이 올라가냐 하락했던 부분에 반이 올라가냐 이런 건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거꾸로 상승을 해도 이렇게 상승한 부분에 요 반 정도로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이걸 이제 조정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올라가는 거 요것도 이제 조정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긍정적인 의미로 반등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크게 하락한 거에 대한 거에 올라온다고 해서 반등 또 크게 상승한 거에 대한 이 조정을 아니 하락을 사람들은 하락이라고 안 하고 조정이라고 합니다. 조정과 하락의 차이가 뭐냐면 이왕 말 나왔으니까 상승을 크게 했어요. 그러다가 원래 내려가야 되는 만큼 여기가 지지선이 많아. 여기 저항선을 뚫는 슈팅을 한 거야. 근데 얘가 다시 지지를 하려고 해서 출렁출렁 아니면 위에서 할 때가 있고 밑에서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예, 뭐 이거 둘 다
왜 그런진 저도 몰라요. 그 걔네들 뭐 취향인가 봐. 겐치인가 봐. 개인 취향. 개치. 위에서 할 때고 밑에서 할 때가 있고 또 여기서 투바닥을 할 때가 있고 나름 횡보를 하면서 간 보듯이 이렇게 횡보를 한 애들도 있고 그런데 어쨌거나 형태까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요. 요 부분은 조정입니다. 요건 조정. 조정. 근데 이 지점을 깨고 그 이하로 더 이하로 내려가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상승을 했다가 여기서 지지를 하는 척 하다가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락입니다. 그러면 위에 있던 이 조정 부분까지도 이게 하나의 하락이 돼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상승을 아이고 야 컴퓨터가 다시 꺼지는 거 벌써 아이고 오늘 컴퓨터가 상태가 안 좋네요. 예. 오늘 장도 그냥 그랬는데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했을 때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 요 기간은 조정. 근데 여기서 바로 내려가든가 아니면 바로 안 내려가더라도 여기까지 내려가 더 이하로 이제 상승하기 슈팅하기 전 그 이하로 내려가 버리면 어떤 사람들은 이 지점부터 원래 슈팅하기 시작점부터 내려간 여 부분부터 이 마이너스 부분부터 하락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다릅니다. 저는 여기는 당연히 내려갈 만한 예측을 할 수 있는 구간이라 여기는 조정이라고 저는 부르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여길 원래 조정되는 부분 좀 강하게 그리자면 원래 조정이 돼야 되는 이 부분을 만약에 깬다. 그 이하로 깨버린다. 그럼 이때부터는 깨진 만큼이 이 위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저는 이거 하락을 계속하고 있네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그러니까 조정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상승했다가 지지해야 되는 부분 여기까지만 조정이고요. 이게 지지를 하다 내려가든 그냥 내려가든 횡보를 엄청나게 길게 하다가 내려가든 어쨌거나 나중에 이게 내려왔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하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이게 백과사전에 뭐 이렇게 딱 등재되어 있는 뭐 그것까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게 필요 이상으로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거 한 60선이나 120선도 이렇게 따라오고 있고요. 60선도 따라가고 있고 20선도 따라가고 있어요. 20선을 깨는 건 자명한 사실인데 이제는 이쯤 돼서는 60에서 지지할 수도 있었지만 이 정도 올라오면 제가 봤을 때 60은 그냥 깨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은 120선을 지지를 하느냐 깨느냐 이제 그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는 여기서 이제 아이고 나중에는 횡보를 하든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여기를 가는 루트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뭐 이상한 형태로 가느냐 이 형태까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찌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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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냐 띵 띵 띵 이렇게 내려가냐 아니면 확 확 확 이렇게 내려가냐 그것까지 뭐 저희가라고 하고 그러긴 그렇고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저는 뭐 미래를 안다는 것 자체가 뭐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지금에 와서는 이 120선도 깨는 게 기정사실이라고 봅니다. 네. 이 상승을 여기쯤 했을 때 여기서는 60선을 지지를 한 해 많이 하는 게 뭐 이론적으로 조금 통계적으로 이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창하고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120선을 만났을 때 이게 120선을 만나면은 반등 나중에는 하락을 하더라도 어쨌거나 요 부분에서는 상승을 할 수도 있겠다. 이 높이까지 그러니까 이 높이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밑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였죠. 이렇게 똑같은 지점을 가더라도 그러니까 요건 가능했겠다. 근데 이미 도달했잖아요. 이미 여기로 왔잖아요. 이미 왔기 때문에 저는 물론 뭐 미친 척하고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예, 갈 수도 있는데 뭐 세력 애들이 못할 게 뭐 있어. 돈 많은데. 근데 지네 돈 되는 데까지야 뭐 가능하겠지. 지네 돈 되는 데까지 갔다가 지네 돈 떨어질 때쯤 여기 해서 숨고르기 좀 하고 돈 좀 반타 쳐서 좀 돈 좀 모은 다음에 또 돈 되는 대로 슈팅하고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걔네 스타일이랑 뭐가 좀 안 맞고요. 또
통계적으로도 안 맞고 여기에서도 약간 120선을 이렇게 해서 120선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이고 이건 진짜 끝나는 분위기인데 지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끝나고 꼴통으로 컨디션이 안 좋은 건데 잠깐만요. 예.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컴퓨터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가 봅니다. 예. 어쨌거나 아까 업종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됐는데 얘기하던 거는 이제 뭐 맞아 좀 귀찮아도 얘기하던 거는 마저 얘기를 해야겠죠. 예, 얘기하던 거는 뭐 새로운 얘기를 꺼내는 거는 좀 귀찮겠지만 어쨌든 간에 음, 이미 올라올 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어, 요 밑에 부분에서 60선을 지지할 만한 타이밍은 끝났어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부분 여기서는 끝났고요. 또 여기도 있었죠. 여기서도 60선은 좀 그렇고 120선을 지지할 만한 확률이 큰 거는 여기서도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까지 오면은 이렇게까지 올라왔다. 뭐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 정도까지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올라가거나 뭐 조만간 무너진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내려오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화살표가 여기서는 이렇게 화살표가 작아요. 여기서도 요것뿐이 안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화살표가 큽니다. 벌써 크죠. 내려오는 화살표가 크면서도 내려오는 에너지가 속도도 스피드도 빠르고 뭐 사이즈도 크고 뭐 하여튼 뭐 다 세죠. 모든 에너지가 뭐 저 낙하 운동 에너지 뭐 그 구하는 공식 뭐 가속도 구하는 공식으로 뭐 굳이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셉니다. 그러면 이 20선이 한 번 정도는 튕길 수가 있어요. 한 번 정도는 튕길 수가 있어서 제가 봤을 땐 60에서 잠깐 내려가다가 60에서 이렇게 버티는 듯 하다가 120까지 만약에 오면요. 이렇게 오면 한 번 정도는 아이 그래도 나름 내가 120인데 명색이 한 번 정도는 막아줘야지. 하지만 두 번째도 막는다는 보장은 여기는 혹시 모르겠지만 여기는 제가 봤을 때 막을 만한 보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본인 이 저항선에 걸려서 이렇게 내려갈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굳이 여기까지라고 표현을 하기는 좀 민망하지만 맥시멈치를 한 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요 정도. 여기까지. 120을 깨냐 안 깨냐 그 개념이 아니라 여기를 깨냐 안 깨냐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요번에 상승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저도 이게 역대 두 번째 상승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한 몇 년새.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는 그 통계를 조금 바꿨습니다. 예. 보통 제가 계속 여기쯤에서 아마 조정할 겁니다. 여기쯤이니까 아마 조정하겠죠. 여기쯤에는 조정할 때가 됐는데 희한하네요. 이제 호기심이네요. 얘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호기심이네요.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조금 생각을 바꾼 게 얘네가 종목에서만 뭔가 이렇게 종목에서 차트를 만드는 그것만 애들이 뭔가 좀 자유로운 줄 알았더니 좀 프리하게 그죠? 그런 줄 알았더니 막 지 마음대로 막 프리하게 물론 돈이 되는 데까지 프리한 줄 알았더니 지수가 이게 돈이 들어갔던 거에 대한 흔적이잖아요. 이게 다 돈이 들어간 흔적이잖아요. 내려가든 올라가든 뭐 횡보를 하든 뭐 슈팅을 하든 급락을 하든 이게 다 돈이 들어간 이게 그러니까 흉터예요. 쉽게 얘기하면 상처가 아니라 흉터인데 이 흉터를 가만히 보니까 저도 조금 세계관을 조금 이 지수에 대한 걸 좀 넓혔습니다. 이번에 넓혀서 이게 한 방에 그냥 이렇게 갔다고 했던 제가 이게 이걸 어떻게 지지도 안 하고 한 방에 가냐고 이렇게 한 방에 그러니까 꼬꾸라지지 않냐고 하는 이 이론 이때만 해도 제가 지금이랑 그 다른 생각이었는데 이때는 분명히 이렇게 해서 꺾어지고 해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대로 그리려면 여기 공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 밑에다 그릴게요. 한 방에 크게 슈팅을 해서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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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쌍바닥 만들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지금 이걸 축소해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여기까지 안 올라오고 요 밑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뭔가 올라가든 횡보를 하든 조정을 하든 하락을 하든 이제 여기서 결정이 날 것이다. 여기나 여기서 이제 제가 계속 방송을 그렇게 했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여기인데 지금 이제 상식적으로는 여기가 아니라 이제 여기인데 올라왔잖아요. 이거는 지금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이게 이 부분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계속 여기서 걸릴 시간을 갖다가 지금 계속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아직 그림도 안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여러분들이 뭐 이해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듣기에 이해를 쉽게 하려면 제가 지수에 대해서 모릅니다. 제가 지수에 대해서 안다는 게 더 웃기지 않냐고 계속 그 얘기를 했었죠. 목이 아파서 커피를 좀 따르고 커피를 좀 아까 내리고 있었는데 커피 내리는 소리 CF 한정민은 근데 지수에 대해서 모른다. 우리가 알 수가 있냐? 우리가 그 일개 개미인데 뭐 내가 봤을 땐 세력 애들도 정확히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생각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 지수를 더 안다는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지수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 공간을 여는 거를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하죠. 여기 목표가 여기인데 얘가 이상하게 들갔네요. 내일 여기까지 올라갈 공간이 있습니다. 아니면 상한가를 갔는데 다음날 여기까지 올라갈 공간이 있는데 위에서 올라가면 찍고 이렇게 올라갈 확률도 있고 밑에서 긁어서 올라가면 갭을 얼마 안 뜨고 뭐 4, 5% 정도 갭 떠서 올라가면 여기까지가 끝일 겁니다. 요 정도 공간에 있습니다. 얘기할 때 그 공간 올라갈 수 있는 공간 뭐 하락하는 거는 공간이 없어요. 어디까지 하락할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에너지가 세면 그냥 받침이 있어도 내려오는 에너지가 워낙 세면 뚫고 그냥 내려가 버립니다. 근데 올라갈 때는 대부분 보면 말 그대로 중력 에너지가 밑으로 향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올라가는 거는 저 밑에서 기어 올라가면 뿅 끝나요. 근데 내려갈 때는 퓨 내려가잖아요. 여기서 띵 튕긴다는 100%의 보장이 없어. 또 반대로 내려가다가 튕겼는데 다시 내려갈 수도 있고요. 내려가다가 튕겨서 여기서 띵띵띵띵띵띵 이렇게 돼서 이제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올라가는 척하다가 여기서 또 내려갈지언정. 그죠?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 예측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제가 공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한 번도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여기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마 내려갈 겁니다. 그 제가 아까도 여 밑에 얘기하면서 여기까지는 너무 억지스러운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제 뭐 여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여기까지 내려가면은 웬만하면 버리세요. 뭐 여기 무조건 통과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목표가는 반대로 얘기하죠. 목표가는 이 정도 올라가면요. 엔간히 3분의 2는 버리세요. 여기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기서 한 3분의 2 버리고 나머지 거 1분봉으로 보시면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여기서는 뭔가 틀이 있지만 이렇게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원론적인 틀도 없어요. 언제까지 내려갈지 저도 예측 자체를 못해요. 물론 저보다 더 주식을 깊이 공부하고 막 차트에 대해서 저는 뭐 가끔 우스갯소리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는 차트 공부를 하면서 시력을 잃었다. 내 눈과 바꾼 거다. 시력에 대한 거는 아니 이 차트에 대한 거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아주 틀린 말도 아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눈을 버렸으니까 여러분들도 눈을 버릴 때까지 차트 공부하세요. 뭐 이런 주의는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 여러분들이 시력을 잃을 정도로 공부를 한다고 해서 내 시력이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내가 얘기해 준 거를 도움 삼아 공부를 하시던 도움은 줬는데 도움을 안 받고 공부를 안 하시던 내가 도움을 준 거를 아예 듣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하고 뭐
개망나니처럼 뭐 도박성으로 하든 저랑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쁘게 보면 관계가 없지만 좋게 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그나마 기초적인 지식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는 방송이 깊이가 있는 지식이 아니거든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 웬만한 차트 한 5년 10년 한 사람들 다 알아요. 아는 거 지금 그냥 앵무새처럼 떠드는 거야. 별거 아니에요. 정말 깊은, 그러니까 깊다기보다는 이제 요거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그때부터 조금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하는 거지. 근데 언제까지 응? 유료방 다니고 남 얘기 기웃기웃거리고 신빙성도 없는 소식 정보에 그냥 막 휘둘리면서 호구처럼 올려 터는 거에 맨날 당하기나 하고 넘 얘기 듣고 주식을 무슨 돈 벌려고 하고 즐거우려고 하는 거지. 괴로우면서 돈까지 잃고 그러려면 증권을 뭐하러 해야 하지 말아야지.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그 얘기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좀 공부도 좀 하고 연구도 좀 하고 또 실전 매매를 하면서 경험도 쌓이고 하면 나중에 손자 손녀 며느리 친구들도 젊은 사람들이랑 나이는 한 60, 70 먹었어도 젊은 사람들이랑 뭐 영감님, 뭐 할아버지, 뭐 시아버지, 뭐 아니면 뭐 손자들이 할아버지, 뭐 증권 좀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저번에 배운 거 다 까먹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뭐 힘도 없고 며느라 내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증권은 타짜야. 가르쳐 줄 수 있잖아. 근데 그 와중에 내가 이용하는 사이트인데 유료 사이트 뭐 월 얼마야. 니네들은 내가 잘 얘기하면 한 10% 깎아줄 거야. 아 그거 알선하고 있을 거냐고. 본인은 하나도 할 줄 모르면서 까막눈이면서. 응? 그거 창피하지 않나요? 자존심 상하지 않나? 나는 세력 애들한테 돈 뜯기는 게 돈을 잃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자존심 상해가지고 나는 차트를 보기 시작했는데 뉴스도 내가 믿었다가 자꾸 당하니까 속아서 열받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까지 이 새끼들 그 혓바닥 놀리는 거에 내가 끌려다녀야 돼. 그 자존심 상해가지고 나는 이제 차트 쪽으로 마음을 붙였지만 여러분들도 저처럼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예. 뉴스만 보고 실현 손익이 수익이 많이 나는 쪽으로 돼 있으면 그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증권계에서는 돈 버는 게 갑이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재무제표가 좋고 무슨 사장이 뭐 누구 돈 많은 집 누구고 뭐 누구랑 결혼했는데 결혼한 집 며느리 쪽이 뭐 어 무슨 또 회사라 여기랑 인수합병 되면은 어 회사가 등치가 커질 것 같아서 뭐 상승 뭐 갭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되건 저렇게 되건 돈 버는 놈이 갑이야. 그렇잖아요. 달리기 선수가 남들보다 먼저 뭐 10초대가 안 깨질 당시에 9초대 100m를 남자 스프린터 100m 달리기 9초대 들어와. 그게 갑이지 뭐야. 달리기를 뭘 손가락을 피고 달리든 주먹을 쥐고 달리든 한쪽 눈을 감고 달리든 뭐 종종걸음으로 뛰든 다리를 쫙쫙 벌려서 컴파스를 최대한 이용해서 달리든 어쩌거나 빨리 들어온 놈이 갑 아니에요? 빨리 들어온 놈한테 룰을 어기지 않은 선에서 제일 빨리 들어온 놈한테 올림픽에서 나 국제경기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그 메달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4등, 5등은 다 필요 없는 거야. 1, 2, 3등 안에 들어와야 메달을 줄 거 아니야. 나는 금메달 따라 소리 그냥 안 해요. 근데 1, 2, 3등 중에 하나는 해야지. 내 1등 하라고까지 얘기 안 하겠어. 1등 하면 뭐 할 거야.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러면 최소한 3등까지면 동메달이면 동메달을 팔아서 응? 그게 구리로 돼 있으면은 돈값 좋을 때 동메달 다 모아다가 고물상이나 구리 전문적으로 받는 업체에다가 재테크로 넘기든지 기념적인 재테크 하는 거기다가 경매를 붙여서 경매가를 올려가지고 돈을 번다든가 하는 이렇게 좀 순수하게 너무 순수한 마음을 접근하지 말고 뭐 어떤 물질 만능적인 시대에 자본주의 뭐 좀 안 좋게 표현하는 거지만 자본주의잖아요. 민주주의가 자본주의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안 좋게 얘기하면 돈 있는 놈이 법 위에 있는 것까지 모르겠지만 법을 잘 피해갈 수 있어요. 돈 있는 놈이 법을 능가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갈 수가 있어.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요 근처에 가지도 못해요. 야 이것까지 차트로 얘기하네. 다 이렇게 가는 거야 밑에서. 돈 있는 놈은 요 위에서 횡보를 해요. 돈 있는 놈은 요렇게 횡보를 해. 돈이 없는 사람은 밑에서 이렇게 횡보를 해요. 그 돈이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은 슈팅,
슈팅, 슈팅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 선 따라가는 놈하고는 또 달라.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또 이 밑에 놈보다도 수익이야. 밑에 사람이랑은 아예 하늘과 땅 차이고. 차트로 이제 하도 하다 보니까 차트로 설명을 하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막 이상한 얘기 듣고 막 뭘 할 생각을 하지 말고 본인이 연구를 하라는 얘기예요. 본인이 자기 스타일에 맞는. 나는 단타가 맞는 것 같아. 그럼 단타 하고, 야, 나는 스윙이 맞는 것 같아. 스윙하고, 나는 매번 이렇게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서 스탑로스 걸어놓고 그냥 초장기로 투자할래. 그럼 초장기를 하든가. 어? 그럼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성격이 저 같은 경우는 나는 성격이 급해서 스윙은 못해. 그럼 나는 단타하는 거야. 스윙도 해보려니까 엄두도 안 나. 못 기다리겠어. 15% 20% 나면 팔고 싶어서 죽겠는데. 그러니까 올라와 있는데도 나는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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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 오늘 팔까? 오늘 팔까? 오늘 팔까? 오늘 팔까? 오늘 목표가를 뻔히 내가 이렇게 그려놨는데도 이날 마지막 날까지도 오늘 팔까? 오늘 팔까? 팔았어. 아, 잘했네. 근데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 이거는 스트레스 안 받아요. 내려가면 역시 여기서 잘 팔았네. 내려간 거 이거 확인을 해야 내려간 거를 확인을 해야 내가 이날의 스트레스가 끝나. 이게 스트레스 길이가 이게 얼마큼이야 이게. 내가 짧게 그려도 이만큼인데 또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 별 우여곡절이 이렇게 다 이렇게 올라가지? 이렇게 따라락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저는 안 맞으니까 단타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단타라고 보고 하는 거고 저처럼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인 여기 물량을 여기서 받았어. 이 새끼가 올라가면서도 받았어. 내려가면서도 받은 흔적이 있어. 아, 이 새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집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 여기서 이제 끌어올리려고 그러나 보다. 그러면 물량을 한번 받는지 안 받는지 봐야겠다. 이 새끼 물량 받았네. 제대로 받았네. 한 번 더 받았네. 이 새끼 요즘 유행하는 거 이렇게 요즘 유행하는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서 횡보하다가 개미 털고 올라가든 개미 안 털고 올라가든 요게 유행인데 이건가 보다. 근데 이걸 물량 받는 게 나오면 여기서 눈치를 채이죠. 눈치를 채이죠. 그러면 솔직히 이거는 못 먹어. 이날 3월 28일 걸 못 먹어요. 하지만 이거는 먹을 수 있지. 그죠? 이거나 이거는 먹을 수 있지. 왜? 기본적인 차트로 여기 물량을 여기서도 받았지만 이 대량의 물량을 여기서 한번 받고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이 새끼 봐라. 여기까지 물량 받았으니까 다음에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네. 하다못해 물량이라도 받으러 침이 나올 망정 여기까지 한번 가겠다는 뜻이네.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 유행하는 차트가 나왔어. 이게 요즘 유행하는 차트잖아요. 몇 번 얘기했잖아. 요즘 이 새끼들 다 이렇게 한다고. 발돋움판 만드는 거는 기본이에요. 이거는 요즘 유행하는 차트를 모르더라도 이 발돋움판을 만들어야 이렇게 만들든 이렇게 이렇게 만들든 이렇게 해서 밑에서도 물량 받고 위에서도 물량 받고 밑에서 또 받고 올라가면서 받고 이렇게 물량 이것도 발돋움판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박스 매매 비슷하죠. 그래서 개미를 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박스처럼 안 보이고 꼭 이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이게 알고 보면 박스 매매인데 여기 개미를 한 번, 두 번 턴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죠. 크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언제 튀어 올라갈지 모르니까 이거는 못 먹었다고 쳐요. 사실 이것도 얘가 그 메시지를 줬죠. 영망치 이게 나왔죠. 제가 이게 좀 커요. 근데 이게 15cm라 15%라 요게 이렇게 작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작게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크게 나와서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는 못 먹었다고 치자 이거야. 얘가 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작은 봉에서 올라가지 큰 상승에서 큰 상승 올라가는 건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3%가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못 먹었다고 치자 이거예요. 하지만 중간에 또 물량 받았어. 이것도 못 먹었다고 쳐. 이 흐름을 보면 이렇게 상승했는데 상승한 거에 반 정도는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네? 안 내려오네? 그럼 여기서 눈치를 챘어야지. 이거나 이거를 했어야죠. 물론 저는 이걸 안 했습니다. 포스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계속 그 얘기했죠. 아니 포스코가 전쟁 배상금 강제징용 된 거 그 배상금을 포스코 보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 언급해서 그런가 진짜 내라고 그럴까봐 그러는지 돈 마련하려고 그러는지 자꾸 포스코가 올라간다고 얘기했죠. 이게 포스코 스틸
오늘 상 갔죠? 그럼 뭐 이거 볼까? 내가 자연스럽게 이제 오늘 저거 다 볼 시간 안 되겠네요. 상승률 20이 다 200이 다 볼 시간 안 돼. 이거 포스코 스틸리온 삼각고 또 포스코 없어? 아까 몇 개 가던데. 포스코 엠텍 20% 갔죠? 고가 20%? 한 세 종목 정도 본 것 같은데 포스코가 또 생각보다 많이 안 갔네 오늘. 아닌가? 내가 잘못 봤나? 음 포스코가 포스코가 포스코 스틸 삼각고 포스코 엠텍 20% 이상 갔고 아까 포스코 DX 얘도 상갔잖아요. 다 포스코 뭐 얘는 포스코 아니네요? 철강도 얘 포스코인가 보지. 철강이 포스코잖아요. 이름이 DX니까 뭐 저 포스코가 아닌가 싶었더니 포스코 맞잖아요. 예. 얘도 상갔죠. 스틸도 상갔지. 포스코 엠텍도 20% 이상 갔죠. 덩달이니까 갔죠. 그래서 포스코 얘기를 계속 했던 거예요. 얘도 이제 유행하는 차트로 간 거고 얘도 마찬가지. 얘 완전 얘는 이제 거의 빼박이고 얘는 완전 그 요즘 유행하는 그 슈팅하는 종목의 정석을 보여준 거고요. 포스코 DX도 얘는 경우는 달라요. 얘는 여기서 횡보하는 걸로 보이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지그시 상상하는 것처럼 됐으니까 얘는 좀 경우가 다릅니다. 근데 같은 꼴인 건데 보기만 달라 보이는 거예요. 포스코 엠텍 얘도 좀 달라 보이고요. 근데 얘는 완전 전형적인 그거잖아요. 제가 유행한다고 했던 제 방송 꾸준히 계속 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포스코가 뭐 강제징용 그걸 배상을 하든 말든 간에 하여튼 저는 차트만 보고 이 새끼 왜 이렇게 포스코가 이렇게 차트가 계속 상승하듯이 갈까요? 이제 계속 그 얘기 했잖아요. 포스코를 하라 소리는 내가 못해요. 왜? 여러분들은 준비가 안 됐다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슈팅하다가 음봉 돼도 안 버릴 거잖아. 그죠? 슈팅했다가 반 이상 내려가도 안 버릴 거고. 1차 목표가까지 내가 정해준 것도 장중에 나랑 소통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1차 목표가 분명히 갔는데 여러분들은 더 가겠지 뭐 상 가는가 보다. 물론 실제로 포스코 스틸은 상을 갔으니까 다행이지만 이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 이거 상 가는 줄 알고 끝까지 갖고 있었어. 그러면 다행히 얘가 주저앉진 않았지만 얘도 알고 보면 20%잖아요. 여기까지 갔잖아요. 20%.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신고가는 18에서 20%면은 얼추 다 간 겁니다. 7, 80점, 100점까지는 아니더라도 7, 80점 된 거예요. 15에서 18%. 그러면 분봉 보고 15에서 여기 19%. 그죠? 19%죠. 저 같으면 여기서 3분의 2가 아니라 얼추 다 버려요. 왜? 내가 원하는 18%를 넘어갔으니까 나중에 여기서 더 올라가더라도 이 후반부에 더 올라가더라도 미련이 없다니까 나는. 아유 하루에 19% 먹었으면 됐지. 더군다나 이거 저 마이너스 쪽에서 올라가가지고 응? 뭐야 마이너스 쪽에서 올라가서 마이너스 1.41에서 올라갔으니까 거진 20% 가까이를 다 먹었는데 평소에는 갭 뜨고 뭐하고 하면은 여기서 이런 데서 안 잡잖아. 요런 데서 잡잖아. 요런 데서나 4% 5% 이런 데서 잡잖아요. 그러면 19%를 봤자 13% 시장가를 확 한 2천 3천 던지면은 또 1, 2%가 날아갈 때가 있어. 그러면 이거 한 11, 2%뿐이 안 돼.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온전히 다 먹잖아요. 여기 한 3, 4%에서 잡았다고 쳐도 1%나 2%에서 왜? 마이너스 쪽까지 내려갔었으니까. 그러면 18%, 19%에서 팔면 여기 2, 3%, 여기 1, 2% 하면은 많이 먹잖아요. 15% 이상 먹잖아. 그 얼마나 개운해. 15%딱 먹고 나는 오늘 이거 했으면 이제 한 종목으로 끝냈겠다. 더 안 하고. 왜? 오늘 장이 좀 그지 같았거든. 그지 같았다는 얘기는 좀 그렇고 간 놈은 확실하게 갔고요. 안 간 놈은 가다가 무너졌습니다. 오늘 그런 날입니다. 간 놈은 확실하게 갔고 안 간 갭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 뭐지? 이거 상승률 등락률 200이 보면요. 간 놈들은 확실하게 갔죠. 상도 많이 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확실하게 갔죠. 근데 이걸로 보면 좀 그렇고 오늘 이제 제가 아침에 보는 거 이제 이거는 결론적으로 갔으니까 간 그 이제 장중에 알 수 있는 부분은 없던 거니까요. 제가 이제 오늘 상승률 말고 예상치 결과 아침에 간 놈들은 정말 확실하게 갔어요. 간 놈들은 그죠? 근데 밑으로 내려볼까요? 안 간 놈들은 다 무너졌죠. 갭 떠서 무너지고 갭 떠서 무너지고 갭 떠서 무너지고 갭 떠서 무너지고 그죠?
간 놈은 또 애지간히 갔어. 하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갭떠서 무너지고 갭떠서 뭐 간 거 뭐 따지면 하나 이거 13%니까 칩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건 마이너스니까 네, 마이너스 칩시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 열여섯 열일곱 17종목 18개 빼고는 이거 상갔으니까 빼고요. 18개 빼고는 올라갔다가 다 작살 얘는 뭐 완전 한국 주강은 박살났고요. 그 제때 팔았어요 이제. 어쨌든 간에 제가 상승한 종목이 한 15% 이상 상승한 종목이 한 30종목 돼야 아 오늘 그냥 장이 그래도 나름 괜찮았네요. 이제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30종목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간 놈은 확실하게 간 거고요. 가다가 무너진 놈은 확실하게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날은 단타 칠 때 확실한 거예요. 먹으면 많이 먹으면 제대로 먹고 안 먹으면 털리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거야. 왜? 이 돈이 올라간 놈 쪽으로 확실하게 나머지 거는 다 작은 봉이야. 이것도 작은 봉, 이것도 작은 봉. 무너진 건 확 무너지고 올라간 건 확 올라가고. 그러면 돈이 이제 이 종목들한테 몰렸을 거 아니에요. 몇 종목 안 되는 애들한테. 그러니까 얘네들이 단타로 치기가 좋지. 왜? 한번 상승한 놈은 쫙쫙 올라가거든. 근데 그렇게 쫙쫙 올라갈 줄 알았던 놈이 무너지면 음봉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반 정도 무너지면 내가 여기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갔는데 무너졌어. 이 정도 되면 한 반 되죠. 그럼 여기서 팔아야 돼요. 여기서 매도하고 팔아야 돼요. 다른 종목이지 팔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안 판단 말이야. 또 가나 싶어서 여기서 이렇게 가려고 그랬다가 내려왔다 또 가나 싶어서 그럼 반 정도까지는 기다려보는 건 맞는데 여기서 더 무너지잖아요. 이렇게 컸던 종목이 요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 다시 안 가요. 그냥 침으로 이렇게 되든가 아니면 이렇게 돼버려. 이렇게 돼버려요. 음봉으로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포스코 같은 거 하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도 못한다니까. 내가 포스코가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알아. 갈 확률이 크다는 것만 알지. 요즘 계속 갈 것처럼 가니까. 근데 오늘 포스코 하십시오. 왜 하필이면 왜 오늘이어야 되는데. 그죠? 어저께도 있었고 금요일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오늘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장을 봤을 때 야 이 새끼 오늘 가는구나. 벌써 분봉이 장난이 아닌데 그러면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거 너무 높으니까 저는 5% 이내에서 잡거든요. 요 한 4%에서 잡았다고 칩시다. 요렇게 오르는데 4%에서 한 4%, 4.5에서 난 잡았어. 여기서 잡았어. 근데 가다가 다시 이렇게 여기서 음봉이 되잖아요. 그럼 나는 버려. 이렇게 되면 버려요. 2, 3% 돼도 버린다고. 근데 여러분들 안 버린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가다가 목표가가 여기야. 목표가가 여긴데 쭉 가다가 한 1, 2% 남겨놓고 깨딱깨딱거리잖아요. 저는 여기서도 그냥 버려요. 이거 올라가는 거 기다리기 싫어서. 왜? 여기서 깨딱거린다는 얘기는 이 새끼가 애초에 한 방에 가고 싶지가 않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나는 차라리 얘를 매도해서 버리고 예를 들어 10% 먹을 거 한 10% 먹을 거 한 8%만 먹고 나오고 다른 거에서 2%더 먹으면 돼. 그렇잖아요. 꼭 한국 주광에서 10% 먹어야 되는 내가 무슨 계약을 한 건 아니잖아. 무슨 계약직 직원이 아니잖아. 내가 월급쟁이도 안 해본 사람인데 별로. 알바도 안 해봤지만 저는 옛날부터 이제 사업 스타일이기 때문에 누구 말 듣고 하는 걸 못해. 오직하면 내가 뉴스도 안 듣겠어. 누구 말을 듣고 하는 걸 못한다니까. 뉴스도 안 듣는다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은 이제 상승률 상위도 볼 시간이 안 될 것 같다. 그죠? 시간이 43분이네. 그러네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얘기를 못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그게 이제 한 단계 더 진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나한테 확인한답시고 나중에 댓글로 목표가가 여긴 줄 알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상승을 했네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얘가 오늘 크게 상승을 해서 무너진 거는 맞지만 여러분들이 보신 목표가가 맞기는 맞습니다.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여기 1차 여기 2차로 보는 게 맞는데요. 오늘 얘가 갭을 시가가 이 새끼 시가가 29%네. 그러니까 또 그렇게 설명을 못 하겠네. 이렇게 무너진 거라 또 이건 경우에 안 맞고요. 예. 다른 종목을 봤는데 뭐 비추로 시스를 봤는데 오늘 얘는 목표가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격이라고 해서 저도 이격까지 봤는데 상승을 더했네요. 그럼 제가 이격까지 보는 게 맞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슈팅이 좋았기 때문에 슈팅이 굉장히 셌죠. 뭐 하락세도 없이 그냥 엄청 셌죠. 강상이죠. 이런 경우에는 2차까지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게 서로가 기본적인 거를 아는 선에서 대화가 되면 되는데 뭐예요? 여기 무조건 여기 이격에서 파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팔았는데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뭐예요?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비츠로시스라는 종목을 하락소리 하는 게 좋다는 말 자체를 제가 못 해요. 이게 좋네. 애지간히 발도등판 다 만들었죠? 발도등판 다 만들었죠? 중간중간 물량도 하나씩 한 번씩 받아줬죠? 그런데다가 앞에 걸리적거리는 게 아무것도 없죠.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요. 그럼 얘가 올라가기가 좋지. 여기서 올라가기가 좋지. 왜? 저항선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저항선이 겨우 하나 있어봤자 여기야, 여기. 그죠? 근데 얘가 오늘 상을 들어갔을 뿐이죠. 그죠? 상을 들어갔을 뿐이지. 22% 이상이니까 상을 들어갔을 뿐이죠. 그죠? 여기 양봉 뭐야? 양봉, 아유, 아씨. 또 꺼지냐? 또 꺼지나? 오늘 얘 상태 안 좋네요. 꺼지는 건 아닌데, 이제 꺼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는 것, 이격까지 봐서 전저점까지 보는 것도 맞지만 그 말도 맞지만 목표가라는 거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순리대로 보는 거기 때문에 양봉이 양봉머리 치매머리 양봉머리 이게 모여 있는 것도 맞기 때문에 목표가를 여기까지 보는 게 맞아요. 그럼 여기가 26%예요. 22% 이상은 상한가 후보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을 들어간 거고요. 내일도 나름 내일 14% 이상에서만 시작을 하면 애매하네요. 얘는 그냥 강상으로 갔기 때문에 왠지 한 번 더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14%가 아니네. 16%? 16%? 16%를 만약에 밑에서 겨 올라가면은 그냥 37%구나. 7% 정도 바깥에서 뭔 소리가 나는데 신경 쓰니 개 때문에 그런지 우리 집 개가 있은 건지 36% 내일 뭐 6% 이상 갭은 무조건 뜨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봐서는 강상이면은 6%가 문제가 아니라 여길 거예요 여기 아까 얘기한 거 이 정도 다시 15% 밑에서 겨 올라가면은 15%틱 됐다가 내려오든가 아니면 15%를 갔다가 양봉이 반 이상 안 내려오고 버티다가 두 번째나 세 번째 뚫을 때 한번 올라갈 확률이 큽니다. 그러면 57%가 목표가니까요. 여기 연상 가능성도 있어요. 바깥에 개 짖네. 아이씨 누가 저기 개 아는 척 하나 본데 신경 쓰여서 방송에 집중을 못 하겠네. 어쨌거나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이런 정보 한번 해보세요 이런 말도 할 텐데 지금 겁나서 얘기를 못 하는 게 내 말 듣고 오히려 여러분들 손해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고 수익을 많이 내야 나도 뭐 시간 내서 방송하고 재능 기부하는 뭐 그런 느낌도 나고 그래서 나도 기분이 좋지. 내 말 듣고 오히려 악재가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나도 기분 나쁠 거 아니야. 목 아프고 눈깔 아프고 그랬는데 방송하는데 저 사람 말 듣고 돈 잃었어요. 그러면 안 할 종목인데 괜히 빛으로 실수해가지고 돈 잃었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죠? 오늘은 이제 뭐 얘기가 딴 데로 새서 좀 그러긴 했는데 오늘 포스코가 좀 강하게 갔다. 그리고 이제 저번에 얘기한 대로 비트코인이 좀 간다고 했을 때 갔듯이 요즘은 철강주하고요. 철강주가 오늘 갭에서 다 무너졌죠. 그럼 조만간 철강이 한번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갭에서 많이 철강이 무너졌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제가 계속 철강주가 이상하게 지지를 많이 하네요. 차트를 좋게 만드네요. 그 얘기했잖아요. 올라갈 놈은 벌써 올라가 있고요. 막 그 얘기했는데 그리고 보니까 화장품도 요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화장품이 단타적으로 한번 올라갈 정도의 밥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만들어 놓은 애 있고요. 이미 만든 걸 넘어선 애도 있고요. 이제서 이제 만드는 도중에 있는 애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때처럼 비슷하게 철강은 이제 일단 갭에서 무너졌으니까 철강은 다음 파스 때 보고 화장품 쪽이나 그다음에 전기 관련된 거 무슨 전기 뭐 재령 전기 뭐 뭔 전기 있잖아요.
전기들 애들이 요새 차트가 좀 괜찮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철강은 이제 한 파스 단타 치고 끝났으니까 마무리 이 한 번 이 시즌이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얘네가 한 번 쉬었다 가나 봅니다. 이렇게 한 번 쉬었다 가나 봐요. 철강은 이때 보시고요. 지금 음, 화장품이랑 화장품이 이제 조금 자리를 괜찮게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주, 화장품, 먼 전기 하듯이 전기차를 비롯해서 뭐 전기 회사들 이름 자체가 전기인 애들이 꽤 있잖아요. 뭔 전자, 뭔 전기 이런 애들 그런 애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도 괜찮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해야겠네요. 예, 바깥에 개가 자꾸 짖어가지고 제가 대형견을 기르기 때문에 큰일 나거든요. 오늘 이제 뭐 개장 큰 데다가 넣어놨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신경 쓰이면 또 제 생각과 다르게 이게 제 말 자체가 횡설수설하다가 이제 오판한 그 메시지가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뭐 할 얘기가 얼추 다 했으니까 오늘 장이 뭐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갭 따서 올라간 놈과 올라가려다 무너진 놈이 확연하게 갈리는 오늘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뭐 쏘쏘 하면은 내일까지는 뭐 오늘 뭐 고점의 표시가 나온 건 아니니까요. 지수 얘기하는 겁니다. 고점의 표시가 나온 게 아니니까요. 다시 좀 해제가 된 느낌이니까 뭐 너무 쫄지 마시고 내일 정도는 너무 쫄지 마시고 한번 매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도 긴장은 항상 놓지 말고 하세요. 예. 너무 들떠가지고 하면은 작게 먹은 거 크게 잃는 수가 있습니다. 증권은 좀 그런 세계입니다. 증권, 부동산은 좀 그래요. 5% 이렇게 먹어서 아싸 20% 먹었다 그랬는데 여기서 4, 50% 이렇게 4, 50%가 박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제일 좋은 것이 증권이랑 부동산입니다. 근데 부동산보다 더 변동성이 심한 부동산은 그래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증권은 이렇게 움직여요. 그때 이제 보셨죠? 뭐였죠? 그 어저께 뭐 저 산 갔다가 저 그 뭐냐 그 뭐였죠? 20 몇 프로, 27%인가 내려갔다가 27% 내려갔다가 다시 22% 올라간 거. 이, 아이씨. 그 뭐였죠? 화장품 주인가? 어, EV 첨단 소재? 아니, 차트는 기억을 하는데 저걸 몰라. 이름을. 차트는 아는데, 그죠? 이게, 그러지 않았네? 오늘 상갔네. 상갔네요? 아까 그 상간 종목이 있었구나. 이게 분봉 보세요. 이거 봐. 어저께. 어저께야? 이날이죠? 그저께구나. 이게 벌써 그저께네요. 여기 종가에서 마이너스 27% 맞죠? 27%였다가 이 27%에서 몇 프로까지 올라가냐면 67%로 올라가요. 그러다가 다시 또 종가에 10%가 내려왔어요. 이게 변동성 보세요. 이렇게 27% 내려왔다가 67% 올라갔다가 다시 10% 내려왔어요. 이건 그렇다고 칩시다. 이랬던 종목이 이랬던 종목이 그저께 이랬던 종목이 오늘 또 상을 갔습니다. 예, 대단하죠. 하루 만에도 저렇게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보다는 부동산은 천천히 움직이는데 증권은 막 이렇다니까. 근데 이제 원래는 비슷해요. 이 증권도 이렇게 돼 있지만 증권도 지랄 맞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랄 맞게 돼 있는데 이거를 멀리서 보잖아요. 멀리서 보면 선이 또 이렇게 돼 보여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은 애초에 이렇지만 증권도 지랄 맞게 이렇게 지랄 맞게 보여도 멀리서 보면 그냥 별거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보여요. 그냥 비슷하죠. 근데 가까이서 보면
지랄을 하고 갔구나. 아주 지랄을 하고 톱니바퀴처럼 지랄을 하고 갔구나. 하지만 멀리서 보면 비슷해요. 두 개가.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얘기가 딴 데로 새는데 개는 짖고. 자, 오늘 방송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조심해서 또 분위기 봐서 지수가 무너진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좀 평소처럼 또 과감하게 매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